MLS도 좀 심상치 않다. 오히려 메시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메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우디랑 약간 미국이랑의 경쟁 구도잖아요. 월드컵을 26년에 확정한 나라와 30년에 유치하려는 나라. 저 돈을 내고 들어오는 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5억 달러. 가입비로 6천억 원을 내고 들어와. 우리나라 K리그 클럽 가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메시가 어디로 갈지가 진짜 형은 가슴 아프겠지만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사우디 갈 줄 알았거든. 결국에는 사우디가 너무 크게 질렀기 때문에 매우대전? 어게인? 어게인으로 갈 줄 알았는데 메시가 근데 요즘 기사가 좀 어이없긴 해. 780억인데 연봉이 적게 받고 갔다고. 그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사우디보다는 미국을 택해서 갔습니다. 사우디가 10배를 불렀지. 10배 정도는 10배 아니고 정도 한 돼. 거의. 6, 7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거의 10배 가까이 돼. 근데 이제 메시가 가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되게 신기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연봉은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사이인데 중계권료도 메시가 받아요. 애플에서 중계권료를 메시가 일개 선수가 중계권료를 받습니다. 중계권료의 일부를 퍼센테이지를 받게 받는 되고요. 근데 이제 메시는 중계권료의 수익을 받고요. 아디다스에서도 좀 도와주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게 제일 흥미로운데 은퇴하고 팀을 떠나면 팀의 지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인터 마이애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 팀의 지분을 주기로 해서 베컴도 처음에 이제 그런 MLS 부분을- 갔을 때 뭐 인터 마이애미는 아니었지만 그런 딜이 있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사우디하고 우리가 EPL만 요즘에 좀 뭔가 이적설을 보고 있지만 MLS도 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드디어 30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메시가 간 게 펠레가 처음에 그때는 이제 MLS는 아니었죠. NASL이라고 NASL 북미 서커리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주도했던 베컴바우 이런 1세대와 베컴이 MLS에 완전 부흥기를 이끌던 2세대, 메시가 오면서 완벽한 이제 3세대가 돼서 엄청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좀 보시는지 아니면 MLS는 이런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좀 크게 보셨어요 이번 이적을? 그냥 어디 갔네 이 정도가 아니라 MLS가 좀 달라지겠네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메시 그냥 가까운 데 갔네 뭐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나는 메시 이적보다는 그거 처음에 메시 갈 때 벌써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 어떤 거죠? 애플 TV의 애플 TV 중계권 지분을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에서 걔네들이 애플 TV가 10년 계약을 했잖아. 맞습니다. 나는 3조 5천억인가 처음에 했어요.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플의 동향도 계속 봐야 되거든. 근데 애플이 돈이 안 되는 쪽으로는 사실 투자를 그렇게 섣불리 안 한다고.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근데 애플 TV가 메시를 같이 MLS랑 같이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 TV랑 MLS 사무국은 이제 한 몸이 된 거거든. 거기서 이제 메시를 데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투자를 같이 한 거란 말이지. 그거는 글쎄 애플 TV의 난 능력으로 봤을 때 뭔가 비전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유추해 보기로는 지금 물론 미국의 사커라는 거는 지금 뭐 미국의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4대 스포츠에는 완전히 밀려 있긴 하지. 그것보다는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시청률이나 뭐 산업 구조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뭐 관중 수용이 요즘에는 늘었다고 쳐도 같은 2만 명이 늘었다 해도 객단가가 차이가 꽤 나거든. 입장료가 좀 싸, MLS 같은 경우. 근데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 배팅을 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포석이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유치가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거의 하는 거잖아. 그렇죠. 북중미 월드컵은. 아마 그 흐름에서 지금 타이밍에 MLS의 현재 분위기를 보니 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뭐 제도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뀌었지만 지금은 배팅을 해도 수익이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시를 선택한 거는 걔네 애플 쪽에서도 마케팅 쪽으로 계산을 했겠지. 메시로 인해서 생기는 애플 TV의 구독자 수 증가. 거기에서도 아마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쿠팡 TV가 K리그 쪽에 들어온 거랑 거의 또 비슷한 느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 시차를 좀 하자면 애플이 메시를 잡고 들어온 건 아니고 애플은 그렇죠. 이미 샀고 애플이 그러니까. 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말씀하신 대로 사고 가고 근데 영입할 계약 때 조건에 애플이가 예, 연관이 돼 있죠. 계약 조건이 이제 아디다스도 연관이 돼 있죠. 아디다스가 MLS 스폰서 아니야. 그래서 모든 팀이 다 아디다스를 입잖아. MLS는. 그리고 그러니까 재밌는 그런 거는 메시가 거지. 처음으로 아디다스 팀에서 뜁니다. 그렇지. 메시는 항상 그렇네. 나이키 팀이었네. 팀에서만 뛰다가 드디어 37살에 이제 메시를 품게 됐는데 찬우 형하고 영주 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 거시적인도도 있지만 어쨌든 MLS로 좀 한정해 보면 이게 진짜 뭐 베컴이나 펠레가 간 정도의 수준이냐 37살에 메시한테 뭘 바라냐 그러니까 메시 개인이 MLS를 선택한 거는 이해가 돼요. 당연하고.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부유한 셀럽들은 가서 살고 싶은 나라일 거야. 메시도 사우디에 자기 애들이랑 가족들을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야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베컴도 아마 그런 게 되게 크죠. 있었을 거고 네. 아마 질라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브라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런 게 굉장히 컸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선택하는 게 맞는데 MLS가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여기의 목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4대 스포츠였는데 4대 메이저 스포츠였는데 5대 메이저 스포츠까지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게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기에는 팀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 땅덩어리 생각해보면 또 뭐 그래도 당연한 것 같기도 이제 하고 30개가 됐죠. 네. 15년 새에 2배가 일단 늘었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베컴도 있었고 뭐 이브라도 갔었고 뭐 그런 선수들이 가면서 최근에는 성적도 괜찮았잖아요. 그 북중미에서 하는 그 챔피언스 리그 네. 거기서 처음으로 미국 클럽이 우승을 해가지고 그 멕시코 클럽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대표팀 랩에선 그래 우리가 뭐 쟤네랑 뭐 아웅다웅 하면서 뭐 우리가 북중미 짱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클럽 레벨에서 졌다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 멕시코 클럽들이. 그걸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MLS 쪽에서도 아 이제는 우리가 실력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북중미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북중미에 있는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유의미한 진전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장기적으로는 아마 멕시코가 갖고 있는 그 여기 위상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로지 그냥 뇌피셜에 가까운데 미국이라면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고 물론 트럼프 때문에 약간 미국이랑 멕시코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힘들었죠, 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히스패닉 인구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인구들에게도 축구는 굉장히 좋은 오락거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의미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장 단기간으로는 월드컵이 있고 월드컵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신기한 구조를 합니다. 도시별로 나눠서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만 경기하는 팀들이 일단은 있고 올라갈수록 이제 도시가 줄어드는 왜냐면 3개국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조에 걸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갈 수도 있고 캐나다에 갈 수도 근데 있죠. 대부분 미국에서 하더군요. 거의 미국에서 하더군요. 8, 90% 네. 미국에서 하지. 네. 경기를 보니까 멕시코가 3개 도시인가 그랬던 것 같고 캐나다도 한 2개인가 3개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영주 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메시 입장에서 얘기하면 찬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우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우디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고 그 메시가 마이애미에 집이 원래 있고 아, 그리고 3년 전에 샀다고 네, 마이애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베컴하고 또 그게 임대 아니야 임대? 별장 아니야 그냥 별장? 그래가지고 그 산 거 안 그리고 임대. 전 세계 집 하나씩 다 써도 되겠다. 한국에도 좀 내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대인지 아니면 사서 임대를 줬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베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다른 유럽 팀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마이애미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가족 교육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마이애미 쪽이 더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우디가 제시한 금액이잖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랑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베컴을 비롯한 마이애미 관계자랑
그리고 이제 리그 관계자랑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결국 이제 FTV하고 아디다스하고 다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이거는 인터 마이애미뿐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도 그렇고 FTV도 그렇고 메시가 오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진 않죠. 얼마나 어떻게 오래됐냐면 보면 라리가 태도랑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 그렇지, 거예요. 여기 반대죠. 정확하게 네.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택을 하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성과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메시가 와서 리그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할 텐데 북중미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5대 스포츠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축구 인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월드컵 되면 다 와가지고 즐긴단 말이에요. 이미 93, 29 월드컵 때 즐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어나가자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시는 월드컵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드컵은 안 가겠다고 했고 뭐 코파 아메리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메시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메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메시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상 이 마이애미로 와서 메시 경기를 직접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티켓값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티켓값이 뛴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그거는 FTV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요소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지금 이 순간 뭐 가장 뛰어난 전설적인 선수는 메시다 모두가 막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럼 축구장 한두 번 가면 메시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장에서. 메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보이고 그러면 그 선수에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부스케츠가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부스케츠도 같은 팀으로 갔잖아. 네네. 네, 그런 조르디 알바도 지금 꼬시고 있죠. 펠레 때와 지금 메시 때랑 비교를 하면 펠레가 처음 들어갔을 때 NASL에 그리고 나서 뭐 요한 크루이프, 베켄바워, 뭐 뭐 에우제비우, 뭐 네. 많이 갔잖아요. 조지 베스트. 그 당시만 해도 그 지금이랑 좀 다른 거는 미국은 축구를 거의 몰라요. 지금처럼 미국은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이렇게 축구를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프로스포츠로서의 종목 선수가 되는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생활체육처럼 느끼는 그런 문화가 지금 미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펠레 이때는 그것도 또 아니었던 분위기였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뭐 이런 건 중계는 해줘 또. 그 월드컵은 봤는데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치 서커스 스타들 와서 공연하는 거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본 시간이 꽤 됐어요. 근데 걔네들도 결국은 그 사업을 접은 것이 86 월드컵 유치를 했다가 멕시코한테 졌단 말이죠. 져가지고 84년인가 끝나버려요. NASL이. 끝나죠. 리그 종료. 월드컵 유치 실패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메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얘기죠. 일단은 프로 스포츠 문화라는 게 미국은 이제는 성숙이 돼서 여가 선용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나 또는 300만 되는 도시나 혹은 50만 되는 도시도 주말에 여가로 이렇게 프로 스포츠를 즐기는 게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그게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자기 지역에 프로 스포츠 팀이 있어서 그냥 그 경기를 보러 가면 이게 축구팀이다. 그러면 그 도시의 100만 인구 중에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 5만 명밖에 없어. 또는 3만 명밖에 없어. 아주 적은 비율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여가선용의 어떤 문화가 워낙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000명이 가요. 가족들이랑. 그 게임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의 축구의 기여도는 한 1%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나머지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 축구 룰도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리그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 스포츠 문화가 거기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보면은 메시가 여러 가지 삶적인 부분도 여건이나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미국 시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 스포츠 문화의 어떤 성숙된 그 폭발력, 그래도 리그가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정도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베컴이 메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3년 전부터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보도에 왜냐면- 보면. 처음 바르셀로나 나갈 때부터 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사실은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나오면 저기 미국으로 와라. 예. 베컴이 2007년도에 이 미국으로 왔을 때 LA 갤럭시로 갔죠. 그때 이적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구단을 인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그래서 기억하거든요. 인터 마이애미가 가입비 되게 싸게 받았을 거예요. 얘네는 거의 가입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얘네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 마이애미 지분을 갖게 됐고 베컴이 사실상 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얼굴 마담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랑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메시도 결국 지분을 어느 정도 갖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축구의 이 향후 방향 자체가 이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뭐 삶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하지만 여기에 지분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통해서 축구를 좀 전파를 하고 또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청사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 영입이 그냥 메시 영입했다 이게 아니라 메시가 오니까 부스케츠가 오고 뭐 알바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약속을 했대요. 메시가 바라는 팀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도 바로 데려오고 조르디 알바도 데려오고 사실은 루이스 수아레스에서도 물어봤는데 루이스 수아레스는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메시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쪽도 선수들이 또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이제 조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지금 테니스에는 미국 스타 선수가 없다고 예전처럼 안드레 아가시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평정하는 존 맥켄로나 이런 피터 선수가 샘프라스. 이런 피터 선수가 샘프라스나. 없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코치가 얘기해 주는데 사실 미국의 정말 운동신경 뛰어난 애들은 테니스 안 한다 이제. 미식치과로 가고 NBA로 가면 돈을 엄청나게 받는데 왜 이 테니스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에서 우리가 예전만큼 스타 선수가 배출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내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도 내가 나의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농구로 가서 성공할 수 있으면 일단 무대가 되어 있는 대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가 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무대가 되어 있다. 전설적인 선수가 와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는 것 아닌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메시하고 베컴하고 펠레하고 다른 게 있다면 기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펠레는 정말 불모지, 즉 말 그대로 불모지였었고 뉴욕 코스모스. 네, 뉴코스모스 왔을 때 좀 펠레는 그거 같아. 뉴요커가 되고 싶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딱 그도 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미국 대륙에 축구를 워낙 모르니까 내가 축구 선교사처럼 오고 싶다는 근데 얘기를 펠레는 원래 그런 거 많이 네. 했잖아. 우리나라도 두 네. 번인 거 왔었지. 왔었어. 한국에도 그런 걸 네. 좋아했었고 그리고 베컴은 사실 온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내 향후 커리어에도 내가 산업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컴은 이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정을 했던 게 이때는 그 MLS가 춘추대였거든. 겨울에는 밀려나서 임대 와가지고 뛰고 자기 월드컵 나간다고 많이 했었죠. 근데 다 봐줬어 베컴이니까 베컴 룰도 와, 생기고. 근데 나 진짜 그 경기를 내가 직접 중계를 하면서도 와 진짜 사람인가 저게. 그러면서도 원래 자기 스타일이 활동량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갔었고 그래서 와 사람인가 싶었는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근데 월드컵 못 나갔죠. 확실히 네. MLS도 그 셀러리 캡 이외에 3+1 4명은 투자를 할 수 있잖아. 영입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화에서 과거에는 이제 은퇴 나이에 다 황혼이 돼서 거기에 그쵸.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면 확실히 최근에는 젊은 선수들도 간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보면 이 선수들은 분명히 유럽 리그에 남아서 더 커리어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미국을 가? 이 선수들은 그래도 MLS에 대한 가치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보지 않았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을 가? 그러면은 명성도 있었고 실력도 대단했지만 이제 끝물이구나. 은퇴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젊은 선수들이 가는 이유는 그리고 황인범 가잖아. 조건 좋으면 가고
다시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황인범도 갖고 미국으로 있더라고요. 가고 김문환도 지금 젊은 선수들이 간단 말이야. 그 3+1 지도에서 셀러리캡 나머지는 연봉들이 적어요. 미국 맞아요. 선수들이. 근데 셀러리 캡이 있으니까. 셀러리캡 때문에. 근데 연봉 하한선도 물론 있긴 있어. 하지만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근데 젊은 선수들이 간다는 얘기는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지금 바뀐다는 이유는 메시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 위치에 생각해 보면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어쨌든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갑부들도 많고 스포츠 시장에 투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낭만 있는 유럽 그 팬들이 미국 놈들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낭만이 어딨어, 요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그 수익 대비 전환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구단 가치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MLS 구단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당장은 벌기가 어려운데 되게 비싸게 산다는 거야. 밸류 자체는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왜냐면 이건 보통 미국 가장 주식에 최근에 샌디에이고라는 팀이 30번째로 어떻게 가입을 보면은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네. 주식으로 치면 그렇죠. 지금 매출은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주식은 엄청 가격이 센 거지. 맞아요. PR이 엄청 높다는 얘기 아니야. 그 PR이 엄청 높고 PR이 엄청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언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나중에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메시가 등장을 해봐. 그럼 리그에 무언가가 하나가 터진 거야. 그러면은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고 아까 그 쿠팡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애플 TV하고 가장 비슷하게 들어간 거는 그 J리그 잡은 다즈니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애플은 TV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옛날 정도의 방송국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애플 TV가 시작을 했고 그거의 첫 단계로 MLS 사실은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이거밖에 없을 거고 MLS가 별의별 거 다 있어. 그렇죠. 옛날에 유튜브로도 막 스트리밍 네. 생중계하고 뭐? 나 MLS 어디서 중계했었지? 아, 근데 그럼 그렇게 해줘도 안 보는 거야 막 옛날에. 근데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 막 여기서 광고 나가고 있고 여기서 광고 나가고 있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볼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MLS라는 리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안에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메시가 인터넷 마이애미에 왔다고 해도 MLS가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얘네는 뭔가 다를 거라는 기존 스포츠하고는 다를 거라는 그런 걸 던져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저는 얘네들이 보면서 느낀 게 미친 계약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돈보다도 미친 계약이 구단에 지분을 주겠다. 아니면 베컴 올 때는 너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듣도 보도 못한 권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본주의 끝판왕 아니야, 나라 자체가. 그렇죠.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니까 이런 계약들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아직도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빨리 바뀌는 나라기도 하지만 근데 경직돼 리그가-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우리도 다르니까 미국은 말씀하셨듯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도 워낙 인구도 많고 프로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제한만 해 우리는 리그가 좀 치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샐러리컵도 당연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지만 깝깝합니다. 지금 좀 이게 좀 체계를 잡았으면 한두 명들은 풀어줄 수 있고 그치. 그거는 오히려 기업들하고 꼭 우리 뭐 굳이 따지면 우리 모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하고 딜을 쳐서 한 선수는 누가 데려올 수 있다던가 좀 돈을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차려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뭔가를 파격을 줘야 아니, 되는데 저는 K리그는 저기 뭐야 상금이나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승팀 상금 5억 그것도 올라간 거잖아. 2억이었다가 간 거죠. 올라간 게 5억이 뭐야? 그래서 MLS는 정말 상금도 많고 얘네들 팔 수 있는 걸 모두 팔잖아요. 리그가 얘네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 엄청나게 많은 팀이 참여하고요. 플레이오프에만 스폰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우디컵인가 그래요. 아우디 플레이오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MLS가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어쨌든 미국에서 다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 말씀하셨듯이 그 84년에 한번 우리가 다듬 바도 있고 승강제가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고 미국이 아무리 스포츠를 잘해도 유럽 축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MLS는 승리에 온 승자에 가깝잖아요. 물론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적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메시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만 진짜 어떻게 할지가 너무 궁금해. 이 이후에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놀랐던 게 저 돈을 내고 들어오는 팀이 있다는 게 너무 그 신기한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불이면 5억 불이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로 따지면 6천억 원이에요. 네, 6천억 그래서- 원. 6천억 원을 가입비로 6천억 원을 내고 들어와. 우리나라 K리그 클럽 가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가입비가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그 가변이잖아. 가입비가 계속 느는데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린 2007년에 토론토 FC가 들어올 때 2007년입니다. 16년 전에 천만 달러 냈어요. 그러니까 50배 뛴 거예요. 50배. 천만 달러도 엄청 얘기는- 비싸. 천만 달러도 비싼 거야. 천만 달러도 사실 비싼 솔직히. 거거든. 한번 저는 취재를 가보고 싶긴 한데 미국에 지금 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도시마다 지금은 축구장들이 가끔 MLS 경기장 보면은 뭐 수용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구장에서 전용 구장에서 하는 팀도 있고 하는데 분명히 그 도시에 NFL 팀이 쓰는 엄청나게 큰 구장이 있어요. 최신식 구장들이 대부분. 근데 분명히 축구는 확장성이 있어서 나중에 축구 산업이 엄청 커지면 그 구장 같이 쓰면 되지. 같이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같이 쓰는 데도 데도 이미 있어요. 있죠. 네. 이미 있지. 그리고 그 그러니까 뭐 샌디에고도 지금 구장이 없어서 빌려 써야 됩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중계할 때는 축구장에 줄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줄이 그려져 있죠. 잉글랜드는 거꾸로잖아. 뭐 위건이나 뭐 이런 도시 보면 럭비가 그 세컨 팀이고 그 구장을 쓰는 축구 팀이 더 1순위인데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뀐 건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청이 얘기 들으면 확실히 뭔가 터진다는 믿음이 있나 보다. 터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겠죠. 아니 가입비가 그 정도인데 나름대로 아마 그쪽에서는 아마 계산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형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알아보세요. 나 근데 그거를 안 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 애플 주식을 아니 애플 주식 안 샀다는 얘기는 애플은 애플 가야지. 주식은 2, 3만 봐서는 확신이 안 선다. 주식시장에서로 보면 이거 확신이 없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뭔가가 있을 재료가 것이다. 아직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그런 거죠. 26년까지는 월드컵이라는 그 해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때까지는 투자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과연 이 미국 사람들의 붐이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도 이제 좀 일지 않을까 했는데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 사커맘이나 이런 붐은 조금 늘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광범위한 층은 여전히 축구에 대해서 또 문외한 문화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미미했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 26년 이후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건데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축구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왜 그냥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것도 시청률이 꽤 나와요. 미국은. 그게 히스패닉 쪽이나 아시안이나 또는 뭐 다른 동유럽, 남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본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 근데 일반 대중들도 조금 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일반 NFL 보는 그렇게 보면 축구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다. 그 생각이 들어요. MLS 결승전도 컵 결승을 하잖아요. 이것도 100만 명 이상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의 열기가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MLS의 인기는 미국 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그냥 한 5, 6위 정도 되는 거지. 5위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 농구도 인기가 많고 NACC 마침 그다음에 뭐 대학 풋볼 리그 이런 것도 인기가 장난 아니거든. 맞아요. 그래서 풋볼은 무조건 이거는 풋볼은 도저히 다른 종목으로 그래서 제칠 수가 아마 없는 MLS가 정도. 내 생각에는 거기도 완전히 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 대충 프로가 5위? 아니니까. 프로가 아닌데도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받는 내 얘네들. 생각에는 한 5, 스폰을. 6위 정도권 지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목표는 NHL하고는 그래도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해보자가 일단 단기적인 맞아. 목표가 그렇게 해야 아닐까 될 것 생각이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예상이지만 한 6개월이나 7개월 뒤에는 좀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시가 가서 진짜 바뀌었나. 그러게 MLS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네. 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사우디도 이제 리그 가고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극단적인 리그잖아. 프로 스포츠의 나라. 근데 사우디는 보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근데 사우디라면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우디 리그 중계하시면 돈이 아니 쓰잖아요. 근데 아침 중계권은 그동안은 동아시아 쪽만 많이 중계했지만 이제는 서아시아 쪽도 근데 중계를 하지 않을까?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서 유럽 축구랑 같은 시간대에 해버리니까 그래서 난 재미없더라 솔직히. 아침 중동 한 리그. 8강부터 이제 다시 섞어야 돼. 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8강부터. 섞어야 돼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갑작스러운 저희 진행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거 안 한 뭔가 거지? 오늘 청이가 네. 예전에는 그냥 우리랑 같이 술 먹는 애였는데 같이 먹는 애. 갑자기 오늘은 약간 본인이 MC 같이 저기 뭔가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여기 MC라고 요청이. 형 안 보시죠 한 번도. 너 MC야? 처음부터도 MC였어요. 내가 사실 계속 MC였어요. 너가 하지만 MC였어? 끝나고는 제가 술 먹는 애로 변합니다. 하여튼 형들 이제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네. 녹화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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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범입니다. 연장전 들어갔어. 네. 나한테 감독님 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야, 내가 들어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인드가 좀 그때 아시안 게임 때도 이미 다 그런 선수들은 왜냐면 몸에 배 있어. 최진호 감독 훈련도 같이 그래, 그럼 좀 이게 관심이 많다 지현이 형. 첼시 감독이라서 관심이 많다 지금 일본에서.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 네.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아시안 게임 때 사포